다량 광물질과 미량 광물질로 광물질은 분류했습니다. 다량 광물질이라는 건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미량 광물질은 조그만 양에서도 좋다는 얘기죠. 거꾸로 미량 광물질은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독으로 작용하고요. 다량 광물질은 또 너무 모자라도 독으로 작동한다.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몸에 적당량을 줘야 되는데요. NRC 기준으로 각자의 광물질의 필요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수치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우리 회사의 맥스 옵티락에는 낙농, 그다음에 비프 프로에는 낙농 비육으로서 각각의 미량 광물질의 최소량과 최고량 그리고 그 이상이 됐을 때 위험하다는 걸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역할은 이렇다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칼슘, 염소,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칼슘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뼈와 치아에 대고 골격 형성 유지 및 유생산, 근육, 신경작용, 혈액 응고인데 뼈에 가장 좋은 이 칼슘이 우유 칼슘으로 먹으면 왜 좋을까요? 우유 칼슘은 유기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유기태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기태가 붙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염소, 삼투압과 산도 조절을 하고 세포 외액에 하고 있습니다. 염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소금에 우리가 한 게 NaCl이라고 해요. 염소가 Cl입니다. 즉 나트륨하고 염소가 합쳐진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의 대다수를 갖고 있는 게 염소입니다. 염소. 또 염소는 염화칼슘 해가지고요. 소금에 일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뭐에 많이 뿌리시죠? 눈 올 때 많이 뿌리잖아요. 눈 녹으라고. 소금이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소금을 뿌려놓으면 좀 덜 얼고 빙판길에도 괜찮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신경계 기능 및 효소 기질 활성제로 작용한다. 신경계하고 효소 기질 활성 작용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뼈, 신장, 간, 비장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인, 골격 형성 유지 및 에너지원 전달, 세포막과 핵산의 구성원이다. 이는 칼슘하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 인 비율이 1.5대 1이나 2대 1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특히 골격 형성 유지 에너지 전달까지는 칼슘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세포막과 핵산의 구성원이다. 인은요, 세포막에서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을 기준으로 지방이 붙어서 인지질이라는 게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륨, 근육작용 및 신경작용, 근육과 뼈에 있다. 근육과 뼈에 있어서 신경이 왔다 갔다 하고 전기 신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륨과 나트륨입니다. 신경작용을 같이 하는 칼륨과 나트륨은 두 개가 같이 사용됩니다. 특히 또 나트륨은 삼투압과 산도 조절은 염소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이 땡기죠. 짬뽕 많이 먹으면 물이 많이 땡기잖아요. 왜?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삼투압을 떨기기 위해서 물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뼈와 적혈구 세포 외에 나트륨이 많고요. 황은 황함유 아미노산의 구성원이고 황함유 아미노산이 분포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중에 일부 황이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황결합이 돼야지만이 구성되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황이 다량 광물질에 들어갑니다. 미량 광물질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쓰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들이면 코발트, 구리, 철,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아연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중금속이 많습니다. 중금속 그런데 우리가 알면 중금속이 많으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를 배우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꼭 필요도 하면서 많은 양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코발트는요, 뼈와 치아에 있고 비타민 B12의 구성 효소롭고 효소 및 기질 활성제입니다. 코발트가 들어가면요, 특히 반추위 미생물들이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코발트가 조금씩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양을 넣으면 또 독성을 발하겠죠. 구리는 빈혈 예방 및 번식 장애를 방지합니다. 간에 주로 많이 분포했습니다. 철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입니다. 피의 적혈구를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로서
산소를 운반할 때 철이 산화됐다 풀렸다 산화됐다 풀리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비장, 골수, 적혈구에 많고요.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물질이며 갑상선입니다. 요새 갑상선의 질환자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갑상선 질환자들이 먹는 게 요오드입니다. 특히 뭐 상식적으로 요새 좀 생각하시면서 후쿠시마에 이제 원전이 터졌을 때 갑자기 미역하고 다시마 많이 드시라고 했던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요오드가 이제 방사선 요오드가 들어와서 갑상선에 자리하면서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라라고 뉴스나 TV에서 많이 얘기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마에 요오드가 많고요. 갑상선 질환도 소도 있어요. 실제로 갑상선 질환이 걸리면 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소화 속도가 빨라져서 연변을 많이 합니다. 연변이 우리 집에 많다. 소들 중에 우리 집에 전체는 없는데 특히 우리 소 중에 한두 마리 많다 그러면 실제로 갑상선 요오드, 내재인 요오드를 실제로 먹여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오드는 수의사한테 부탁해서 처방받아가지고 산압약 있거든요. 그걸 이제 체중 대비로 보통 하는데 그거 한 20알에서 10알 정도를 먹이면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망간, 효소 기지 활성제로요. 뼈, 간, 신장, 췌장 등이 나타나고요. 예. 몰리브덴, 효소의 구성 용소입니다. 둘 다 효소에 관계되어 있죠. 뼈, 피부, 근육, 간에 몰리브덴이 있고요. 셀레늄, 항산화제입니다. 아까 항산화제 뭐 있었죠? 비타민 E하고 같은 항산화입니다. 후산정체 예방, 신장, 장, 간에 있고요. 셀레비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칸토리, 셀레비트. 둘 다 셀레늄이 들어가 있고요. 둘 다 비타민 E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후산정체나 이런 것들에 예방하고 특히 노화나 이런 데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예전에 서울의회에서요. 셀크라는 우유를 만들었어요. 셀레늄 강화 우유. 셀크를 먹으면 노화나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연, 효소 기증 활성제로 뼈, 간, 신장, 근육에 있고요. 특히 양돈을 할 때는 산화아연 많이 쓰잖아요. 왜 쓰죠? 효소 기증 활성제인데 산화아연 같은 경우 자돈 설사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중금속 문제 있고 퇴비 문제 때문에 아연 프리 사료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일반 성분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 무지소물을 표시를 합니다. 사료 지대 뒷면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조섬유는 NDF, ADF, 리그닌 함량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조단백은 SIP, DIP, UIP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지방은 좀 지방을 더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단세지방산, 잔세지방산, 중세지방산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 일반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젖소의 생리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젖소는 1회당 반추 시간이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1일 반추 시간이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리고 반추 횟수는 15에서 16회 정도 1일 합니다. 건물 섭취량을 재는 거는 차기율은 체중의 2%에 FACM이 0.3 돼 있는데 우량의 3분의 1, 보정 유지 유량의 3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체중의 2%에 그냥 유량의 3분의 1을 더하면 필요한 건물 섭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유는 마찬가지로 체중의 2% 정도를 건유한테 건물 섭취를 시켜야 되고요. 맥박수는 성우는 분당 60에서 80, 송아지는 빠릅니다. 90에서 110분 정도 되고요. 대략 초발정이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14개월 초정부를 목적으로 육성호를 키우죠. 발정 주기는 돼지랑 똑같이 21일이고요. 사람은 28일입니다. 그래서 월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는 예전에 음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월경이라는 말을 쓰고요. 발정 지속 시간은 보통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보통입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은 282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음수량은 60에서 110리터인데 낙농의 경우는 여름철에는 20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60에서 110리터는 이게 한참 전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적은 거고요. 지금의 고능력에서는 200리터 가까이도 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고요. 체온은 성우는 38에서 39도, 송아지는 0.5도 정도 높습니다. 38.5도에서 39.5도. 근데 저희가 카우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 40도 기준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낮게 자세히 보면 낮거든요. 39도 이상인데 39.5가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알람이 뜨겠습니다. 40도 넘어가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 높죠? 1.5도에서 2도. 그래서 겨울철에 렉탈, 직장 검사를 하면요. 손을 집어넣으면 엄청 따뜻합니다. 손 빼기 싫을 정도로. 수의사분들이 겨울에 하기는 싫어하지만 들어가면 따뜻해가지고요. 그 부분만 따뜻합니다. 그래서 소의 체온이 사람의 체온보다는 뜨겁다. 타액 분비량은요, 1일 100에서 190리터예요. 아까 물 얼마나 먹는다 그랬죠? 60에서 110일 했잖아요. 실제로는 100에서 200리터, 현재는 110에서 200리터 정도 먹고요. 타액 분비량이나 소가 물 먹는 양이랑 음수량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한 드럼통씩 매일 침을 내고요. 매일 물을 마십니다. 채식식도는 이제 예전 자료지만 실제 요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선 간단한 반추 영양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